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심종섭 전문가입니다. 오늘은 반도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볼 건데요. 어제 제가 라이브 방송 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굉장히 반도체 관련해서 대장주로 지금 나서고 있거든요. 대장주로 나서고 있고 어느 정도는 반등을 하고 있는 모습. 그리고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전고점을 돌파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어제 장중에 제가 라이브 방송 때 말씀을 드렸지만 SK 하이닉스 정도는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어제 장이 끝나고 나서 미국에서 대중 반도체 수출 통제에 대한 추가 조치를 발표했죠. 작년 10월 달에 대중 관련해서 제재에 대한 그런 발표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저사양 H칩도 금지를 하겠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러므로 인해서 미국의 대중 제재로 인해서 미국의 대중 제재로 인해서 미 반도체주 시총이 하루 새에 100조가 증발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자, 어제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5% 정도의 하락을 하는 모습을 그렇게 보였습니다.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타격을 받았어요. 자,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 SK 하이닉스, 한미 반도체 이 정도는 좀 타격을 받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했었는데 의외로 좀 강하게 흐르는 지금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끝나고 나서 제가 SK 하이닉스 관련해서 다시 한번 좀 점검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나라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타격이 있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산업통상부에서 좀 이야기를 했어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업계에 영향은 거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좀 했었죠. 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치적인 부분이 좀 있습니다. 자, 조금만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다 해보면 우선은 미국이라는 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큰 강대국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항상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도전해 오는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도전해 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누리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죠. 자, 최근에 중국이 경제 성장이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왔죠. 가파르게 올라오면서 경제 강대국 그리고 군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미국을 위협할 수 있는 그런 수준까지 올라왔거든요. 자, 그래서 미국에서는 분명히 중국을 눌러줘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강하게 좀 작용을 했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대중 제재를 진행해 오고 있었던 것이었고 그에 반발해서 중국 같은 경우에는 브릭스라는 단체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어느 정도의 입지를 굉장히 강하게 하고 있죠. 자, 그러면 브릭스라는 나라의 그 구성을 좀 보면 자원들이 상당히 많은 나라들이에요. 그죠? 자원들이 상당히 많은 나라이기 때문에 이게 자원에 대한 전쟁이 일어난다고 하면 조금 미국 쪽에서는 조금은 좀 불리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원유라든지 뭐 여러 가지 뭐 기초광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은 미국 쪽에서는 좀 불리한 입장이 있을 수 있다. 자, 그래서 중국은 중국 나름대로의 어느 정도 입지를 좀 굳히기 위한 그런 행동을 하고 있고 미국 같은 경우도 그런 식으로 진행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서로 간의 갈등이 일어나고 서로 간에 제재를 하게 되는 거고 서로 간에 수출 통제를 하게 되는 거고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어제 뭐 리튬 같은 경우에도 중국에서 이제 수출 통제 그런 부분이 있었죠. 물론 이제 미중 갈등은 아닙니다만은 그런 식으로 어떤 식으로든지 자기의 자원을 조금이라도 확보하고 자기의 자원을 좀 지키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이해하시면서 가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므로 인해서 조금 우리에게 아예 뭐 영향이 없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거기에 대한 수혜를 보는 반도체주가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조금은 악재인 그런 반도체주가 있었습니다. 자, 그렇지만 오늘은 딱 SK 하이닉스 하나만 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SK 하이닉스 전체적인 흐름을 한번 보고 가죠. 자, SK 하이닉스입니다. SK 하이닉스 어제도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오늘 같은 경우에 조금 조정을 주고 있어요. 어제 왜 조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냐면 이게 전고점에 걸려 있잖아요. 그죠? 전고점에 걸려 있기 때문에 전고점을 돌파하기 위한 흐름을 가진다고 하면
분명히 거래량이 늘어나서 강하게 돌파하거나 아니면 장대 양봉으로 돌파하거나 갭으로 띄우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야 되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장대 양봉을 만들면서 전고점에 거의 위치해 있으면서 살짝 뚫어주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자, 그런데 장대 양봉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라이브 방송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장대 양봉이 일어나게 되면 거기에서 조정을 좀 주게 되거든요. 특히 대형주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중소형주 같은 경우는 그대로 그냥 뚫어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장대 양봉을 두 번, 세 번 만들면서 시세를 내는 경우가 있는데 보통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장대 양봉 뽑아내고 바로 또 장대 양봉을 뽑아내는 그런 경우는 많이 보지는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조정은 조금 아름다운 조정이다. 그리고 이 선을 그어봤을 때 어떤 식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까? 이 선을 그어봤을 때 분명히 이 지점과 이 지점을 보면은 어떤 식으로 보이시죠? 그죠? 여기에서는 정고점이라는 부분을 지지를 해주고 있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일 수가 있죠.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정고점을 돌파 후에 정고점의 지지를 받고 있다는 거죠. 그게 앞으로 SK 하이닉스가 조금 더 상승할 수 있는 요인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은 여기서 수급이 어떻게 되느냐 그런 부분도 좀 보셔야 되겠죠. 수급이 과연 어떻게 되고 과연 외국인들이나 기관들이나 이쪽에서는 과연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런 부분을 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흐름을 좀 보도록 할게요.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한번 볼까요?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한번 보면 지금 종목별 투자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하이닉스입니다. SK 하이닉스. SK 하이닉스를 좀 보니까 오늘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이 들어왔고 어제도 외국인이 들어왔죠. 자, 기관에서는 투신이 연 3일 동안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좀 큰 양으로 들어오고 있고 자, 연기금도 들어왔죠. 어제 이제 큰 양으로 좀 들어왔었고 사모펀드도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사모펀드나 금융투자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들어오는 부분이 좀 많거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연기금이나 투신이 들어오는 게 상당히 좋다. 근데 연기금이나 투신이나 외국인들이 좀 관심을 갖고 있고 여기에서는 이 앞전에 나왔던 어떤 SK 하이닉스의 호재성 기사가 그동안 계속적으로 묻혀 있다가 이제야 다시 한번 수면 위로 올라오는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아주 흐름상 좋다 하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SK 하이닉스 앞으로 추가적인 상승을 보일 수 있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주봉 같은 경우에 보시면 여기도 마찬가지죠. 여기에 고점도 있지만 여기에 전고점이 있잖아요. 전고점이 지금 13만 4천 원이거든요. 충분히 돌파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을 가질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왜 그러냐면 이 앞에 지금 10월 달 초반에 장대 양봉을 만든 후에 두 번째 주에 어떻게 됐습니까? 갭으로 뛰어버렸단 말이에요. 그죠? 갭으로 이런 식으로 뛰어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갭으로 뛰었기 때문에 분명히 의미 있는 부분에서 갭을 띄우는 거거든요. 그죠? 갭을 띄운다는 것은 의미 있는 이제까지 돌파를 못하는 부분 아니면 좀 뭐랄까요? 조금은 상징성이 있는 그런 부분 그런 저항선을 뚫어내는 그런 흐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이런 식이죠. 여기서 뭡니까? 여기서 조정을 주면서 이렇게 박스권을 흘렀잖아요. 그런 부분을 어떻게 했어요? 갭으로 띄었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이제까지의 흐름과는 전혀 다른 흐름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일봉으로 보나 주봉으로 보나 어떤 위치는 분명히 전고점을 뚫고 있는 위치고 주봉 같은 경우에도 전고점을 뚫었고 전전고점인 13만 원대의 흐름상도 한 번 정도 도전해 볼 만한 그리고 뚫어 볼 만한 그런 위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앞서 봤듯이 수급에서 여러 외국인이나 기관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주식이고 그만큼만 매수를 하고 있는 주식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지금 바로 들어가시는 것보다 어디서 들어가시냐면 맥점은 여기입니다. 이제 보유하시고 계신 분들은 계속적으로 보유를 말씀드리고 가지고 이제 새롭게 한번 들어가고 싶다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 전고점 있죠. 전고점인 7월 28일 날 만들었던
거기에서 종가 12만 8천 원이거든요. 12만 8천 원까지 조정을 받으면 거기에서는 계속적으로 분할 매수로 조금씩 물량을 모아 가시면 분명히 한 번 더 튀어오르는 그런 흐름을 진행해 갔을 때 여기에서 수익을 챙기실 수 있겠다 하고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서 SK 하이닉스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고, 전체적으로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분명히 우리는 미국과 우호의 관계에 있고 이 앞전에 이제 중국의 공장이 있잖아요. 삼성 공장이라든지 SK 하이닉스 공장, 삼성 반도체 공장이든지 SK 하이닉스 반도체 공장들이 장비를 계속적으로 바꿔야 됐습니다. 근데 미국의 제재가 있음으로 인해서 이 장비마저도 바꿀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위치해 있었지만 이것을 풀어줬단 말이에요. 그죠? 풀어줬습니다. 풀어줬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런 식으로든 어떤 식으로든지 좀 완화되는 그런 조치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직접적으로 우리는 피해가 많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뭐 정부의 말을 믿고 진행해 본다고 하면 분명히 SK 하이닉스는 다시 한번 상승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에 있는 거고 지금 탄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투자하는 것도 괜찮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볼 것은 뭐냐면 제가 매수의 신호가 나왔을 때 어떤 식으로 매수하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자, 매수에 총 5가지 조건이 있는데 그중에 3가지 조건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첫 번째가 뭡니까? 첫 번째가 녹색 화살표, 두 번째가 224선 돌파, 세 번째가 224선 지지가 있습니다. 자, 이 3가지인데 이 3가지에 대해서 자세히 생각해 보면 여기서 지금 녹색 화살표가 나왔죠. 224에서 돌파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지를 받았기 때문에 1차 상승이 일어났었고 그러면 매도의 조건이 지금 총 5가지가 있었는데 제가 한 가지를 말씀드렸죠. 한 가지는 뭐였습니까? 일봉의 종가가 21선을 하향 돌파하면 매도한다. 그때 매도해 주는 게 가장 좋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하향 돌파했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매도의 흐름이다. 그래서 여기서 매도 한번 하고 조금 기다리는 겁니다. 자, 무슨 신호를요? 녹색 신호를. 자, 여기서 녹색 신호 나오고 여기서 녹색 신호 나오고 여기서 녹색 신호 나왔습니다. 이 녹색 신호 나왔을 때 어떤 식으로 지금 흘렀죠? 박스권에서 흘렀단 말이죠. 이 박스권에서 흐르다가 마지막에 녹색에서 튀어 올라줬거든요. 그래서 정고점을 돌파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매수하시든지 여기에서 매수하시든지 제가 말씀드린 지점에서 매수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분할로 매수해서 들어가셔야지 어느 정도 수익을 챙기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어떻게 된다? 분할 매수로 들어가는 게 맞다. 지금 이 부분에서는 어떻게 된다? 정고점의 돌파 후에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분할 매수로 들어가셔도 조금이라도 수익을 만드실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보유하신 분들은 계속적으로 홀딩하시는 게 이 지점에서 이 지금 현재의 시점에서는 가장 맞는 매매법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반도체 관련해서는 제가 한번 쭉 훑어드리려고 했었는데 그런 부분은 제가 라이브 방송 때 한 번 더 전체적으로 훑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라이브 방송 말씀을 한번 드리면 매일 오후 2시 반부터 4시까지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항상 한국증권 TV에 오시면 제 라이브 방송을 항상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한번 보시고 그리고 오늘 방송 같은 경우에는 오늘이 지금 10월 18일인데요. 10월 18일 날 오후 2시 30분부터 오후 4시까지 제가 방송을 할 텐데 그 방송 안에 다시 한번 반도체 관련해서 여러분들에게 전체적으로 다른 종목까지 한번 찝어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영상 보시고 미처 라이브 방송 못 들어오신 분들 같은 경우에 녹화 방송으로 또 보시면 되니까요. 그때 많이 시청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뭐 전체적인 반도체 관련해서 대표적으로 지금 현재 대장주로 나서고 있는 SK 하이닉스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자, 긴 시간 동안 영상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제 라이브 방송 다시 한번 공지를 해드리니까 라이브 방송 들어오셔서 한 번씩 참여를 해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